요즘 극장가에 가면 볼 영화가 두세 편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. 두세 편의 영화가 사실상 극장가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네, 하지만 잘 찾아보면 작은 규모로 개봉했어도 쏠쏠한 재미를 안겨주는 작품들도 적지 않습니다. 오늘은 그런 영화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최강의 영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번 주 박스오피스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월드워 Z의 흥행세가 아주 상당하다고요. 네, 지난 주말까지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. 지금까지 누계 관객수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예. 뒤를 이어서는 이제 한국 공포영화죠. 더 웹툰 예고살인이라는 작품이 2위로 데뷔를 했고요. 첫 주말에 48만 명 모았습니다. 그리고 백악관 테러를 소재로 삼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가 있죠. 화이트하우스 다운. 이 영화가 3위를 차지했고요.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는 4위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미 뭐 670만 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라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는 그 설경구 씨, 한유주 씨 주연의 범죄 스릴러죠. 감시자들이라는 작품이 새로 개봉을 했는데 현재 예매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새로운 흥행 왕좌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. 이 밖에 그 조니 뎁 주연의 할리우드 오락 영화입니다. 론 레인저라는 작품도 기대작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박스오피스 상위권 영화들 줄줄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. 극장가에 이들 영화만 있는 건 아니죠? 네, 물론 다른 영화들도 있죠. 큰 영화들에 밀려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깨알 같은 재미를 안겨주는 작은 영화들도 꾸준하게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시간표를 미리 좀 확인하시고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니까요. 무작정 극장 가셔서 많이 걸려있는 그런 시간 좀 맞고 이런 작품들을 수동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영화들, 좋은 영화들 좀 찾아보시려는 노력을 하면은 더 현명한 영화 관람이 됐고 또 그런 영화들 더 잘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. 네, 그러면 이렇게 작은 영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이 충무로 뒷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아낸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참 특이하던데요. 어떤 건가요? 네, 이번 지난주에 개봉했군요. 힘내세요 병원 씨라는 이제 우리 영화인데요. 영화 제목의 이 병원 씨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고요. 또 이 영화의 감독 이름이기도 합니다. 이병헌 씨가 아니었군요. 전혀 상관없습니다. 이병헌 씨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. 이병헌 감독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일종의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. 힘내세요 병원 씨라는 영화는요, 이 영화 감독을 꿈꾸는 한 젊은이의 좌충우돌기를 통해서 충무로에서 신인 감독으로 데뷔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주인공 병원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놀고 1시간 시나리오를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리고 늘 어울려 다니는 그 사람만큼이나 한심한 영화과 동기들하고 허구한 날 술 마시는 게 일과입니다.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죠.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게 이제 제작사와 계약이 된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상 고난의 시작이죠.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프로듀서, 그리고 배우 매니지먼트사들의 높은 콧대,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각색의 가시밭길이죠. 게다가 투자도 또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. 이 영화 힘내세요 병원 씨는요, 휴먼 다큐멘터리 틀을 차용하고 있습니다. 여성 나레이터가 병원 씨의 행보를 설명하지만 이 감동보다는 블랙 코미디적인 냉소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습니다. 요즘 시쳇말로 우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적당할 정도로 상당히 웃기면서도 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슬픈 현실, 이것을 씁쓸하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. 그 영화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제 고등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풍자화하는 그런 영화도 있다고요. 네, 명왕성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. 바로 이번 주에 개봉했습니다. 이 작품은 그 고등학생들의 치열한 입시 전쟁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. 오히려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재분류 심사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. 고등학생들은 볼 수 있는 작품이 됐습니다. 이 영화 명왕성은요,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다닌다는 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가 배경입니다. 여기서 이제 전교 1등을 독차지하던 유진이라는 학생이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죠. 그러니까 죽은 학생의 곁에서 얼마 전 이 학교로 전학 온 준이라는 학생의 핸드폰이 발견이 되고요.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게 됩니다. 하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바로 이 준이라는 인물이 유진의 죽음에 대한 폭로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학교에 존재하는 비밀 스터디 클럽의 정체가
베일을 벗기 시작하죠. 이 영화 명왕성은 그 전직 교사 출신의 신수원 감독의 작품인데요. 그래서인지 그 대학 입시의 모든 걸 내건 학교 현실에 대한 강렬한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. 예. 영화는 그 미스터리의 틀을 차용하면서 관객들을 이야기 속으로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한 그 교육 예. 현실을 극적인 드라마 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. 예. 두 편의 한국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요. 네. 외국 영화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역시 그 이번 주에 개봉했습니다. In the House라는 그 프랑스 영화입니다. 현재 네. 프랑스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죠.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신작인데요. 이 영화도 학교가 배경입니다. 예. 고등학교 문학교사 제르망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어느 날 과제로 낸 작문 숙제를 살펴보다가 그 학생 중에 클로드라고 하는 친구가 쓴 글에 매료가 됩니다. 뭔가 아주 특별한 구석이 많은 이 학생은 친구의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묘한 감정이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글에 적어 놓은 것이죠.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르망이 봤을 때는 큰일 날 일이죠. 네. 그래서 글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.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클로드가 앞으로 어떤 글을 쓰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는데요. 이때부터 선생님인 제르망 그리고 제자인 클로드가 이 문학을 매개로 한 일종의 게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. 예. 이 영화 인더하우스는요, 문학이 일종의 훔쳐보기 욕망의 일환일 수 있다. 이런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예술의 정체에 대한 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늘 거기서 거기인 작품들에 식상한 분들이라면 조금은 신선한 충격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참 소재가 독특해서 좀 저도 보고 싶다 이런 네. 생각이 드네요. 네. 예. 오늘 최강희 평론가와 함께 작지만 매운 영화들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